자, 이제 도함수 활용 2, 도함수 활용 2고요, 2. 네, 시작은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프 이런 게 나오는데 우선은 뭐 이제 우리가 많이는 안 할 거고 오늘은 극대극소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증가감소는 뭐냐?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증가감소. 증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입니다. 설마 이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진 않겠지만 예전에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가끔 어떤 애들은 이 직선인 줄 알아요. 어? 그 곡선은 증가가 아닌 줄 안다고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선생님이 직선이라고 가르쳤대. 그런 애들이 있어. 무서운 애들이야 그런 애들. 무슨 애들이야. 그런 애들 잘 가르쳐야 돼. 큰일 나.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야 이런 건 해. 또 네? 어? 밥 먹고 똥이나 싸지 말고 이런 건 하라고. 뭐라고 읽어요? X1 X 자, 얘를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애들이 이제 독학하는 애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읽어요? x의 값이 클 때 함수 값도 크면 그게 증가야. 알겠죠? x의 값이 클 때 함수 값은 작으면 그게 감소야.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는 증가는 이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 감소는 밑으로 가. 끝. 증가감소입니다. 자, 그럼 증가감소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 방금 전에 배웠던 증가감소의 정의에서는 뜻에서는 미분의 미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추가가 됐을 때 이 단원의 제목이 뭐야? 도함수의 활용 아니야. 도함수 미분 가지고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거든. 자, 그래프가 올라가면 증가라 그랬어요. 자, 올라가는 그래프를 갖다가 만약에 부드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을걸요? 크게 뭐 하는 것밖에 없겠어요? 올라가는데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 뭐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 없을걸? 물론 섞인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증가하는 애는 보니까 증가하는 애는 특징이 뭐야?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재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야? 양이네. 반면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애는 보니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해보니까 뭐야? 음이네. 그래서 구간에서 프라임이 양이면 증가야. 프라임이 음이면 감소. 단순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실제 문제는 저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f'x가 구간에서 0보다 크면은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냐 하면은 이 명제는 참이야. 자, 수식 증명은 안 했어. 그냥 지금 그림만 보여줬어. 이거는 참이거든. 증명 어렵지 않아.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로 증명할 수 있어. 응? 밑에 거 봐. 응? 안 보죠? 자, 참이야. 근데 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는 반대로 나오죠. 이쪽을 주죠. 얘를 조건으로 주고 증가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증가. 그럼 니네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증가하면은 f'이 0보다 크냐? 아니죠. 거짓이죠. 발레가 있습니다. 발레. 뭐예요? 발레가. 증가는 하지만 프라임이 양이 아닌 거.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약간 발레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계속 같은 발레 쓰이죠. 뭐예요? fx가 x 세제곱이면 돼요. 왜냐면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은 0에서 미분계수값 얼마야? 이제 암산도 되지? 그죠? 0에서 미분계수값 얼마야? 0이야. 그잖아. 근데 얘는 전 구간에서 어때? 증가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발레로 이런 애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증가한다고 하면은 f 프라임이 양이다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한다는 조건이 나오면은 f 프라임은 뭐라 그래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셔야죠. 는을 꼭 넣으셔야죠. 는을. 이 는 안 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문제 푸실 때 틀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현식아 졸지 마. 아니 왜 또 졸려? 자, 졸지 마요. 졸면 하영이가 심심하잖아. 하영이가 질투합니다. 자기한테 가던 그것들은 약간 그 관심이 다른 사람에 쏠리면은 하영이 되게 질투합니다. 됐습니까? 알겠냐고. 아, 이런 것이 내일 명제 내는데 틀리면 그게 막 인간이야? 지금 그리고 다 예상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이거 가르쳤잖아. 아니 그럼 내일 시험에 내겠어 안 내겠어? 내겠어 안 내겠어? 그것은 모르겠는데 왜 몰라 그거를 그지야. 하루 이틀 배웠어? 나올 것 같다. 나올 거 같은 게 아니라 나오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낼 거니까. 자, 증가감소입니다. 아, 이 얘기했는데. 자, 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자꾸 저기 해줄래다 자꾸 딴 얘기로 세면 딴 안 해주고 한단 말이야. 자, 함수의 증가감소 판정.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요? 함수의 증가감소 판정은 어떻게 한다? 결론은 도함수의 뭐를 보면 돼요? 부호를 보면 돼요. 도함수의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면 되죠. F'의 부호를 보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F'의 부호를 보면 증감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이그젠플에 보니까 요런 3차 함수를 갖다가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런 표를 하나 그려놨거든. 자, 요 표를 갖다가 우리는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뭐라고 불러요? 증가감소를 보여주는 표다 해서 증감표라고 불러. 학교 내신에 어떤 학교는 서술형에다가 이거를 쓰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문제 풀 때 증감표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학교가 있어. 증감표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보니까 제일 위가 변수 x고요. 그 밑에가 프라임이고요. 그 밑에다가 f를 쓰는 거예요. 표에다가. 그리고 f 제일 위에 있는 이 x 줄에다가는 누구를 쓰는 거냐면요. 요 줄에다가 쓰는 건 뭘 쓰는 거예요? 요 줄에다가 쓰는 거는 제한된 범위나 x의 제한된 범위나 또는 f'x가 0이 되는 값을 쓰는 거죠. 나는 잘 안 써. 그지? 여러분 이거 할 줄은 알아야죠. 나는 잘 많이 안 하지만. x에다가는 요런 애들을 표시하면 돼요. 딱히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는 그거는 안 한 거고, 프라임만 해가지고 잽싸게 는영 때렸더니 마이라고 1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라고 1 쓴 거야. 그 사이에다가는 땡땡땡땡땡땡 그냥 표시한 거야. 다른 수가 더 있으니까 실수라. 그러면 밑에 줄에다가는 뭐 써? f 프라임에다가는 여기다가는 f 프라임 줄에다가는 말 그대로 이제 부호 쓰는 거야. 부호 또는 0인지 아닌지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f 프라임이 0인데니까 0인데는 0이라고 썼고, 그럼 이 앞뒤로 0이 아닌 데에다가는 실제로 이렇게 부호를 쓰는데, 부호는 어떻게 조사하냐? 프라임의 부호는 주로 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숫자를 넣어봐. 얘보다 작은 애를 여기다 넣어봐. 프라임에다가.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 이 부호를 갖다가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는 얘 프라임을 구했어. 얘를 그려봐. 뭐요?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잽싸게 그려놓으니까 뭐가 확인이 돼? 부호가 확인이 되죠. 풀마풀.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에다가 하죠. 증가표 대신에 나는. 그럼 마지막에 fx에다가는 뭘 표시하는 거예요? fx에다가는 마지막 줄에다가는 함수값을 쓰거나 아니면은 증가 감소를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실제로 저 화살표로 마지막 줄에다가는.
그래서 보다시피 이런 데는 함수값을 쓴 거고요. 함수값을. 이 함수값 정체가 뭔지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실제로 이 사이에다가는 화살표, 증감을 나타내는데 도함수가 플러스면은 증가니까 오른쪽 위로 화살표. 도함수가 마이너스면은 감소니까 왼쪽 아래 화살표. 다시 얘는 오른쪽 위에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증감표를 해놓고서는 이 증감표를 토대로 어떻게 해요? 그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예측하죠. 개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 3에 찍히고 1은 마일에 찍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근데 다항함수니까 얘를 약간 고정을 해서 어떻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정도는 껌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증감표 그딴 건 필요 없죠. 그딴 거는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긴 해야 되겠다. 아무튼 나는 증감표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줬어. 나는 증감표를 잘 해 안 해? 안 해. 왜? 우리는 증감표 대신에 뭘 해? 그러니까 봐. 정리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함수의 그래프나 이런 개형, 증가감소 판단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F가 있어요. 판단하라 그래. 그럼 애들은 뭐래?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도함수를 구해. 여기까지 우리도 똑같지. 그 다음에 애들은 주로 뭐래? 여기서 이제 증감표로 가.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증감표로 안 가고 뭐래? F'의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세 번째로 증감표 갔던 애들은 그 증감표 가지고 원함수 개형 따는 거야. 우리는 그래프 가지고 개형 따는 거야.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개형 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왜 애들은 대로 이 방법을 잘 안 하느냐? 못하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런 거거든. 됐어요. 간 얘기예요. 슉슉. 자, 이제 1번에 증가함수 조사래요. 좀 빨리 해야 돼. 다음엔 재미없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1번만 하겠습니다. 1번만 해도 되나? 요만큼은 될 것 같은데 이만큼이 문제인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대부분은 하나만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은 연산이라 별게 없는데 이게. 자, 프라임부터 구해요. F 프라임. 이하 빵점 부르세요. 이런 거라도 하세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와, 18x 씨, 이것도 버벅대네. 아니 안 보인다고요. 이것도 안 보인다고? 네. 그러면 수업을 왜 들어? 아니 렌즈가 가끔씩 김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가끔씩이요. 가끔씩. 딱 그 타이밍에 물어봤을 때? 죄송해요. 이게 안 보이면 근데 더 이거 안경을 준비하든가 해야 되잖아. 수업을 그럼 이제까지 들은 게 지금 수업을 2시간 했는데 2시간 동안 그럼 눈에 뵈는 게 없애는 거 아니야? 아니, 다음 렌즈부터 도수 높일 거예요. 그건 다음 얘기고 이제까지 해. 아이씨. 어쩌라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저기 그냥 그럼 화상 수업, 영상 수업으로 해. 그러면 영상 찍어줄게. 알았지?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진짜로? 영상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거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졸았구나. 아 너네 몰랐네. 안 졸았다고요. 지금까지 존 씨. 적이 없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아니 월드컵 끝났다고요. 응? 월드컵 끝났다고 해서 졸 이유가 없다고요. 현식아. 자. 뿌리지 마요. 뭐래? 자 미분했어요. 인수분해 좀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증감표로 안 가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이 도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위볼이에요. 얘가 뭐예요? 2랑 4예요. 얘가 지금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뭘 표시하라 그래 나는? 니네가 증감표에다가 풀마 표시하듯이 그 풀마 표시를 그래프에다가 풀마 표시를 하라고 하죠. 함수값 뭐예요?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그럼 이거 가지고 끝이죠. 증감을 조사하래.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2보다 작은 데는 감소야. x가 2보다 작은 데는 감소. x가 4보다 큰 데는 감소야. 여기랑 여기는 감소. 그럼 증가하는 데는 2하고 4 사이는 증가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조사하라고. 준비했어? 자, 그러면 조사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조사에서 끝날 게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저쨌든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따면은 끝인 거죠. 원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찍찍 긋고 여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원함수, 위에 그린 게 도함수. 그러니까 이제 원함수에서 증가 감소 조사해라. 여기는 감소하는데 증가하는데 감소하는데 왕십죠. 어렵냐? 어렵냐고? 어렵다고? 어디 봐? 얘기해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넘어가요. 이게 좀 어려운 들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건데 좀 쉬운 사람,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선생님 너무 자세히 해주시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하나만 합시다. 2개 해야 되겠네. 다르네. 자, 뭐야 조건이?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한대요. 조건이 뭐야 그럼?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 실수 전 구간에서 f''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는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는을 넣어야 된다. 그죠? 는을 넣어야 된다. 그럼 뭐야 f'? f'x는 쟤를 갖다 미분을 하니까 3x의 제곱이고 플러스 6ax고 플러스 9a야. 근데 얘가 전 구간에서 0 이상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죠? 뭐야 조건이? 야 임마! 쓰지 말고 빨리 대답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야? 2가 0보다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끝이야. 얼마나 쉬워요. 자 2번. 얘는 좀 다른 게 전 구간이 아니고 요 구간에서 감소래. 요 구간에서 f'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나 f' 가야죠. f' 구해주시면은 3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이 12x에다가 더하기 6a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죠? 몰라요. 대신 적어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볼의 그래프고 축방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는 알죠. 근데 마3에서 0까지의 구간에서 얘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인 데가 있다는 거는 x축이 이런데 있다는 거고, 마3하고 0에서 감소니까 마3하고 0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마3하고 0이 이런데 있어야지 얘가 감소하겠죠. 여기가 지금 도함수 그래프에서 풀, 마, 풀 하시면은 여기가 감소하는 데 아닙니까? 맞아요? 무슨 문제를 바뀌어요 그러면? 친구들 조용히 하라고 그래. 뭐라고? 무슨 문제라고? 이것도 몰라. 근의 위치. 그렇죠. 근의 위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의 위치가 또 이게 간간히 나옵니다. 근의 위치 문제로 바뀌죠. 근의 위치 뭘로 따져요? 그렇죠. 함뒤축. 주입식 교육의 생리죠. C가 함뒤축. 근데 얘는 함뒤축인데 그 중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근 사이에 조건이 있으니까 함만 따져도 충분하죠. 그럼 함만 따지면 뭐예요? f' 마3은 0보다 작다. f' 0보다 작다. 근데 는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는 들어가도 되지. 둘이 연립하시면 되죠. 근의 위치가 여기서 잠깐 내신용으로 쓰입니다. 내신용. 이런 거 튀우면 이제 개박살 나는 게 되는 거야. 앞에서 앞에서 딴 얘기하느라 문제 풀 시간은 됐고, 여기 몇 편 보시면은 2-4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써요.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요. 1대1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예요. 1대1 대응은 근데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Y 올라가든가 내려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돼. 근데 더 읽어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줬어. 그럼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에 얘는 전범위에서 증가한다는 소리고, 전범위에서 증가한다 조건이 뭐예요? 전범위에서 증가한다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뭐가 우함수라고? 미친 거 아니야? 오함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게? 뭐야? 도함수가 도함수가 망했어. 크거나 땡! 방금 가르친 것도 이렇게 모르니 참 집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보다 그건 같아요. 아까 했어. 저 공부했어요. 그냥 아까 뭘 설명해줬다. 아니 왜? 그러니까 능이 왜 들어가냐는 게 질문이? 응? 능이 왜 들어가는 게 질문이냐고. 아까 발레를 잡아줬잖아. 능이 돼도 될 때가 있다는 3차함수 발레를 보여줬잖아. 네. 눈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능이 돼야 된다는 발레였어요. 발레리노 같은 이라고. 넘어가서 극대극소입니다. 자, 극대극소. 원래는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새로운 용어죠. 새로운 용어니까 용어의 정의를 똑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극대라는 표현이 있고 극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극대, 극소의 정의인데 하나 알면 하나는 반대입니다. 자, 우선은 극대든 극소든 세팅은 똑같아요. 자, fx의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아요. x는 a라는.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뭘 보셔야 돼요? 열린 구간인데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어떤. 이미 얘가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죠.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다음을 보고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라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보니까 그 열린 구간에서 그 a라는 포인트의 함수값이 딴 애들보다 다 커요. 정확하게는 크거나 같죠? 반대로 딴 애들보다 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는 그럴 때 그때를 갖다가 극대, 극소라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애들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갖다가 우리는 극대라고 하고요. 주변의 다른 애들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갖다가 극소라고 합니다. 극대나 극소라는 명칭은 뭘 지칭하는 거냐면 x값,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이 있어요.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싸잡아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처음 배운다 생각하시면 우선은 정확하게 용어를 똑바로 알아두셔야죠. 나중에 익숙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막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극대값이 함수값이고 극대는 x. 그러니까 극대는 뭐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데서 극대가 어디야? 이런 데 여기가 극대거든. 여기가 극대값은 어디야? 여기가 극대값인 거고 이런 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의입니다. 정의는 똑바로 기억하셔야죠. 이건 이유가 없어요. 저대로 외우셔야 되고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퀄이 있어요. 이퀄이 있다는 거고 전반적인 느낌적인 느낌은 어때요? 극대극소를 배우고 나시면 이 느낌은 약간 뭐랑 비슷해요. 느낌이 주변의 다른 애들보다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거예요. 뭐예요? 약간 최대 최소랑 뭔가 의미가 비슷하죠. 작아요. 다른 애들보다. 약간 최대값 최소값하고 최대값 최소값하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 얘는 위에 윗줄에 써 있는 것처럼 그 A라는 포인트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어떤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 겁니다.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극대를 갖다가 최대는 최대인데 뭐예요? 약간 이제 국소적인 범위입니다. 국소, 지역적인. 뭐예요? 로컬이죠, 로컬. 네? 로컬. 로컬 몰라요? 로컬은 알아요? 라커? 자, 됐고요. 그래서 제한된 좁은 범위의 최대 최소가 일종의 극대 극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옆에 그림 보시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극대예요. 여기가 극대. 왜? 왜 극대냐? 여기를 포함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서 얘가 최고죠. 그러니까 극대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극소예요. 왜? 여기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얘가 꼴찌죠. 여기는 다시 극대예요. 여기는 다시 극소고요. 그래서 극대 극소가 이렇게 잡힌다. 포함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알아요. 어떤 열린 구간이야? 적당히 잡는 거야. 알았어? 알겠냐고? 그럼 이런 데는 뭐예요? 이런 데는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 여기를 포함하는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그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거나 같든가 제일 작거나 같은 구간이 없어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닌 거죠.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그래프 개형은 별게 없고 오히려 처음 배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자 극대극소는 미분하고는 역시나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미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이 안 되는데도 극대극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극대예요. 왜?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짱이잖아 얘가. 함수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극대극소인 거야.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번에는 불연속인 함수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럼 요 포인트에서 극대냐 극소냐?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예요. 왜?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 맞아? 여기서 살짝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 포인트에서 극대냐 극소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잡아도 크거나 같든가 작거나 같든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정의를 똑바로 이해하셔야 된다. 정의를.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내신에서만 주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극대극소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의고사에도 나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도 극대극소가 돼요. 물론 이렇게 불연속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니네가 2차 함수 있죠? 꺾어 올려봐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극소예요. 여기 뭐예요? 극소라고요. 여기는 극대고요. 극값이 세 군데가 나타난다. 알겠어요? 미분이 안 되잖아. 미분이 안 되는데도 이제는 극대극소를 언급을 자주 해요. 특이한 데 좀 봤습니다. 뭐 하나 또 더 특이한 데 보면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 평평한 겁니다. 상수함수. 그러면 이런 데는 극대야 극소야? 증가하다가 평평한 데로 갈아타는 거. 아무튼 내일 시험 내는데 틀리면은 참고로 그 그래프를 갖다가 5번을 그리셔야 될 테니까 각오들 해. 네. 극대야. 처음 배운 애도 이 정도 대답하시면 나머지 다 맞춰야 돼. 얼마야? 아니 얼탱이 없어. 극대야 극소야? 너만. 극대이자 극소 아니야? 너 극대야 극소야? 옆에 형이 대답한 게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 따르는 거 너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가 그 대답을 하니까 지금 찜찜한 거 아니야 얘기하려다가 네 마음 내가 뭐진 알아. 알긴 아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도 맞힐 때도 있어. 아니 쌤 좀 꼽주지 말라고요. 아 진짜. 뭐야? 극대이자 극소야.
상수함수는 모든 포인트가 다 극대극소예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각오해. 자, 틀리면 내일. 여기도 예시할 게 있죠. 자, 여기는 뭐야? 여기 2는 극대야 극소야? 에이, 안 할래. 넘어가.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미분하고 극대극소는 뭔 상관이냐 이건데, 미분하고 극대극소는 무슨 상관이냐 이건데, 아까 이상하게 그랬던 애들은 미분 안 되는 애들, 불연속인 애들, 그런 애들 봤던 거고, 만약에 미분 가능한 애들이면은, 미분 가능한 애들은 기하학적으로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드럽게 그래프를 이으잖아. 부드럽게 어쨌든 이으잖아. 그럼 얘가 극대극소인 애는 어디냐? 여기가 극대예요? 여기가 뭐예요? 극소예요? 여기가 극대예요? 극소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보니까 미분 가능한 애는 극대나 극소인 데를 관찰해 보시면은 미분계수 값이 다 얼마예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f'a는 0이다. 요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식 증명은 밑에 있어요. 하지만 안 볼 거니까 안 할게요. 알겠죠? 이씨. 뾰족하면 어때요? 미분 가능하면 뾰족한 게 안 생겨요. 뾰족한 걸 찔러버리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빠꾸는 프라임이 0이라고 하면은 그 프라임이 0인 데는 항상 그 값을 갖냐? 아니야. 발레가 있죠. 역시나 발레 돌려막기죠. 뭐예요? 얘도 똑같이 fx는 x세제곱. 아까 그렸던 x세제곱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 0에서 미분계수 얼마야 지금? 0이잖아. 근데 여기 그 값이 아니야. 아니잖아. 발레 돌려막기라고 지금 똑같은 발레 또 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발레는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럼 이 명제를 내가 참으로 만들고 싶어. 프라임이 0 되는 데가 극값을 갖는다는 거를 참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지금은 거짓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조건을 추가해야 되지. 뭐를? 프라임이 0인데 그 프라임이 0인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얘는 극값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다 극값이야. 뭔 차이냐? 프라임이 0이어도 얘가 극값이 안 됐던 거는 그 프라임이 0인데 왼쪽을 보시면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야. 프라임이. 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양이고 음이야. 음이고 양이야. 양이고 음이야. 아 뭐야? 프라임이 0인데를 기점으로 해서 프라임의 도함수의 부호가 변했는지 그 부호 변화가 확인이 되면 참이죠. 그럼 거기는 극값이라고. 응? 알겠어? 자세 봐. 무슨 건달 같아 진짜. 어우 씨. 아니 왜요? 무서워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씨. 아니 왜요? 앞에 건달이 하나 앉아있어. 근데 그 심지어 그 건달이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건달이야. 어이씨. 어? 자, 됐고 특히나 그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할 때는 건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니까 극대야 극소야? 극대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뭐야? 극소겠지.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느냐를 보시고 극대극소를 찾을 수가 있겠지. 완전 쉽지. 여기까지입니다. 명제. 봐라. 내일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애가 내일 이거 명제 시험 내일 맞히겠니? 그지? 아. 왜 너한테 묻긴? 중심이 라이벌구도 아니야. 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한 얘기입니다. 수업 태도가 애초에 글러 먹었다니까요. 아니 왜요?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 잘못된 거를 난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하는데 뭐가 고쳐줘요? 아니 자세 누가 이렇게 안 수업을 됐잖아요. 그렇게 해요? 누가 수업을? 아니 자세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요. 고쳐. 진짜 근데 어이없어. 배는 것도 없어. 아, 씨. 뭐 던져온 거야 나한테? 뭐 던지려다가 놓칠 거야? 무서워서 수업을 할 수가 없네 진짜. 먹어줘야 돼, 알았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먹어줘야 돼, 알았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극값을 모두 구하래요. 극값 프라임 더함수 구해야죠. 우선은 4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마이너스 16입니다. 됐죠? 이 수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없고 시간 진짜 없네요. 자, 예, 생략하시면 4의 조립제법 생략한다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 x 빼기 1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미 그래프 한 바퀴 도신 분들은 우리는 뭐 하라 그랬어?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냐고! 그래프를 그려. 도함수를 그리라 그랬어. 근데 너 이거 그릴 수 있어? 아니요. 못 그리진 않아. 너도 이제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릴 수도 있어.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배웠어도. 지금 몇 번 보여줬거든? 얘 그리려고 하시면 얘는 이제 3차거든? 근데 3차니까 왜 나머지들은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중근 1실근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중근 1실근이야. 이렇게 하면 더 어렵고. 자, 우선 얘가 최고차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된지는 알잖아. 방금 그려봤잖아. 근데 마이너스 2에서 중근 접해야 되고 1에서 실근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럼 어차피 접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어디가 가능한지 천천히 판단해 보시면 이쪽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도함수를 그렸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원하는 부호를 하라고 이 자식아. 부호 작업을 하시라고요. 부호 작업.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그러면 얘는 극값이 어디예요? 극값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극값이에요? 아니죠. 왜? 도함수가 0이어도 부호가 안 변했잖아. 여기 극값이네요. 무슨 극값이야? 극대야 극소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아니야. 극소겠지. 우리 다른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얘 개형에서 지금 원함수를 갖다가 다른 분들은 아마 예측이 될 겁니다. 원함수가 어떻게 돼요? 선을 그니까 마마풀이에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얘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부드럽게 이어서 그리면은 내려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4차 함수의 전형적인 그래프 개형 중에 하나죠. 그럼 얘는 극값이 어디밖에 없어? 보니까 여기밖에 없죠. 극소값. 아 뭐가 보이시? 자 됐죠? 어차피 우리가 5차는 안 하잖아요. 어려워서? 아니죠. 의미가 없어요. 3, 4차만 나온다고요. 근데 3차 도함수가 몇 차야? 2차. 그릴 줄 아냐? 이미 알아. 그럼 4차 도함수가 몇 차야? 3차. 그럼 3차 그릴 줄 아냐? 아니야? 알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 3차 그릴 줄 아냐? 3차 미분하면 2차. 2차 가지고 3차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4번. 이런 건 제일 영향가 없죠. 미정계수 결정 문제입니다.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이 7이래요. 이 말을 읽으면 두 가지 정보를 따셔야죠. 뭐예요? 아, 극대값은 함수값이니까 f 마3이 7이다. 그리고 극대 극소가 됐다는 건 어쨌든 거기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얼마다? 0이다죠. 계산 안 해. 극소값 구하래? 극소값 구해야 돼. 최종적으로 A, B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극소값까지 구하셔야 돼. 네, 0이에요. 왔던 것이기? 뭐가? 왜 0이냐고? 아까 정리할 때 집중 안 해? 극대가 되면 알겠지? 자, 극대가 되면은 0이잖아, 미분계수가. 5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입니다. 옆에 있는 애가 괴상망측하게 생긴. 극대가 되는 x를 다 뒤지고 극소가 되는데 다 뒤지래요. 자, 극대인데 극소인 찾아보세요. 우선 쭉 스캔하시면서 마이너스 1 뭐예요? 극소죠?
아니지 이거 도함수제비야. 자 도함수. 예, 도함수입니다. 원함수 아니고. 그럼 도함수니까 뭐 하라고? 부호하라고 부호. 풀이지. 그럼 이제 극대극소 찾으라니까 부호 바뀌는 데 찾아야 되지? 부호 바뀌는 데 어디야? 0이네? 아, 0 뭐야? 극대야. 1이네? 극소야. 3이네? 극대야. 4네? 극소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 나오면은 부호 작업해라.